미국 학교의 점심시간.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틈으로 한 소녀가 도시락을 열게 됩니다. 도시락을 비웃으려고 모였던 아이들은 갑자기 수군대기 시작하더니 소녀에게 먹어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자네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자네 씨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지만 나중에서야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신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결혼하기 전 두 분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제가 생긴 것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낳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청혼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어머니는 그 청혼을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저를 낳고 난 후에 결혼을 하자고까지 했지만 정작 그녀는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결혼도 육아도 자신 없다며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더군요. 남겨진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워냈고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순 씨는 아버지보다 5살 어린 한국인이었죠. 그녀는 용기 있게 홀로 미국으로 건너온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덕순 씨는 어느 날부터 저를 돌봐주기 시작하더니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저는 여러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가 생겼다는 안도감과 저희 집 가정부로 오해받는 덕순 씨에 대한 부끄러움. 그렇기에 저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을 부를 뿐이었죠. 그러고 보면 저는 덕순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죠. 덕순 씨는 인종이 다른 것만 빼면 정말 제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조차 제 식사를 챙겨준 적이 없었는데 덕순 씨는 삼시세끼 챙겨주려고 노력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음식밖에 못하던 덕순 씨는 빵 굽는 방법까지 배워가면서 몸에 좋은 식사를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덕순 씨가 좋으면서 싫었어요. 그래봤자 누가 봐도 제 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라는 것이 들키니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죠. 그리고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덕순 씨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덕순 씨가 싸주던 도시락은 학교에 가져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사 먹거나 굶는 식이었죠. 그렇게 저는 덕순 씨와 친해지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셋이 살던 집에서 저는 나왔습니다. 당시 사귀던 다니엘과 결혼하게 되었고 클로이라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죠. 저는 클로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덕순 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클로이를 낳자 집이 생각나서 알리게 된 것이었죠. 덕순 씨는 제 연락에 기뻐하며 다니엘과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편하게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신 감사한 마음을 용돈으로 따로 챙겨드리는 식으로 보답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남편이 일이 많아지면서 클로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클로이는 덕순 씨와 많이 친해졌어요. 클로이는 저만 보면 덕순 씨가 알려준 한국어라든가 음식, 놀이 등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클로이가 적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알려주지 말라고 덕순 씨에게 따로 연락했어요. 미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익숙하게 느끼는 건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덕순 씨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저에게 툴툴대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클로이였죠. 클로이는 한국 할머니인 덕순 씨가 요즘 한국 음식도 놀이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그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말이죠. 저는 클로이에게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정작 아이에게 들은 말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었죠. 미국에는 전통 놀이도 없고 여러 문화가 어울려서 탄생한 곳이니 한국 문화를 배워도 되지 않냐는 말이었죠. 솔직히 맞는 말이긴 했으나 저조차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라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말이 맞다면서 한국인이 아니니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로 끊어내 버렸어요. 클로이는 착하게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더군요. 솔직히 클로이의 우울한 얼굴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으나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학교에 들어간 클로이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잘 웃던 클로이가 웃지도 않고 학교를 가기 싫어했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물었지만 클로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덕순 씨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점심 도시락은 제가 싸긴 했지만 등교를 시켜주는 건 덕순 씨라서 한국 음식을 넣은 건 아닐까 싶더군요. 그렇지 않고서는 클로이가 우울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클로이를 잘 살펴봐야겠다는 이유였죠. 왜 그러냐고 하니 남편의 눈에도 클로이가 학교를 싫어하는 것이 보인다더군요.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도 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따돌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하고는 앞으로 덕순 씨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가정부를 두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남편은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서 덕순 씨에게 맡긴 것이기에 처음과 목적이 다르다며 고개를 젓더군요. 저는 한국인 할머니가 데려다 주니 당연히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바로 가정부를 고용했고 덕순 씨에게는 더 이상 클로이를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가끔 놀아주겠다는 말에도 저는 거부만 했을 뿐이었죠. 클로이는 한국 할머니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는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정부를 고용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클로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말이었죠. 결국 저는 가정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부를 다시 구하려고 할 때쯤 갑작스럽게 제 출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남편도 출장이 같은 날 잡혀서 당황스럽더군요. 이번 출장으로 인하여 승진의 여부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상황이라서 더 당혹스러웠죠. 결국 남편이 나서서 덕순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며칠만 클로이를 봐주실 수 있냐면서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던 덕순 씨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클로이의 환한 미소를 오랜만에 마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악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저는 며칠 정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딸에게 이야기해 준 후 출장에 나섰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클로이와 덕순 씨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클로이가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서 물어보니 쭈뼛거리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자 덕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알고 보니 클로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클로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키가 작은 편인데 그걸로 놀린 모양이더군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차 수가 불어 여러 명이 놀려댔고 클로이도 웃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듣자마자 클로이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항상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저는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지친 상태로 들은 것이라서 신경 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덕순 씨가 곁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는데 제가 오해하는 바람에 클로이가 안 좋아진 것이었죠. 그러던 중 덕순 씨가 다시 집에 오게 되었고 단 한 번의 도시락으로 인기 스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단지 김과 밥으로 만든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줬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김밥이 아니냐면서 한 입 먹어본 아이들이 한순간에 김밥을 먹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더군요. 제가 출장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죠.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덕순 씨와 멀어지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그 김밥 때문이었습니다. 학생 때 저는 김밥을 참 좋아해서 도시락에 김밥을 채워갔었는데요. 제 친구들은 한 입 먹더니 구역질이 난다고 제 눈앞에서 음식을 뱉었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싸준 김치라든가 한국 음식은 냄새가 난다면서 저는 동양인인 척하는 미국인으로 찍히게 되었죠. 그렇게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가장 싫어했고 결국 도시락도 챙기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는 사실 덕순 씨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저도 모르게 덕순 씨에게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김밥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게 됐다니.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덕순 씨가 제게 건넨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던 그때 자신이 잘 몰라서 한국 음식을 해줬는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클로이가 김밥을 먹고 싶어 해서 싸주고 싶었지만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까봐 최대한 냄새가 없도록 싼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순 씨는 제가 그녀를 멀리한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제 딸이 태어난 지금까지도요. 저는 그날 평생 울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사실 덕순 씨는 클로이를 돌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를 돌본 것이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 후에 저는 덕순 씨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겉만 성장하고 내면은 성장하지 못했던 터라 그녀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었죠. 현재는 덕순 씨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클로이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죠. 이만하면 덕순 씨가 최고의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요. 바로 덕순 씨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모진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제 하나뿐인 어머니는 덕순 씨, 그녀 하나뿐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